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나연우 대표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한화솔루션 주가가 이번 주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 살펴볼게요. 네, 우선 이번 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조정에 대한 반등 성격의 시세가 나왔고, 특히 한화솔루션은 이제 자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승하는 태양광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약 3조 2천억 가량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공장 설립에 대한 목표인 건데요. 투자액도 크고 또 25년 예정대로 이제 밸류체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보조금 혜택도 1조 가까이 받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번 주 상승 추세 전환까지 시작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태조 이방원 열풍 이후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또 한화솔루션 역시 하락했는데요. 지금의 반등이 순환매 차원의 반짝 상승으로 그칠지 아니면 올해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 될지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기분 좋게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시네요. 네, 저는 한화솔루션을 태양광 분야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글로벌 태양광 시장 수요가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1년 대비 47% 증가했고 올해 역시 18%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현재 그 사업을 공장을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이번 최근 3조 2천억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태양광 공장을 구축하면서 태양광 기반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릴 수 있는 차세대 태양광 셀 페로브스카이트가 26년에 상용화 예정이 되어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2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눌림 줄 때 공략하신 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 한화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번 주 태양광, 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친환경 섹터 중에서 새해 포트에 꼭 담아둬야 할 업종은 뭘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네, 나연우 대표님은 폐배터리 그리고 허인남 대표님은 태양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유 들어볼게요. 네, 우선 친환경 섹터의 이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탑픽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태양광 섹터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명에너지 그리고 또 풍력 섹터로는 이제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 동국 SNC가 대표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수소 연료 쪽으로는 역시 범한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주도주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하는 역할은 역시 태양광이고 그 탑픽 종목은 역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기준 700선 초반을 다지는 1월 중순에서 말까지의 작업을 진행하게 될 때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주도주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매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 폐배터리요. 네, 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종목으로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조정과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매력이 있겠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함과 동시에 배터리 교체 기한도 도래하면서 폐배터리 이슈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물이 이런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칠레 이런 쪽에서 편제성 그리고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 재활용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유럽연합의 배터리 재활용 확대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 쪽에서도 규제라든지 이런 게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22년 기준 3억 달러에서 2040년엔 574억 달러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카카오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총상위 10위권에서 밀려났던 카카오가 새해 들어서 10위 자리를 되찾았죠. 네, 작년에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과다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도 볼 수 있겠고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가 10조 5천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각각 6천억씩 총 1조 2천억을 투자받으면서 긍정적으로 그 시장에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력 사업인 카카오톡 사업 개편을 통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주가가 이 반토막 넘게 하락하면서 국민 역적주가 됐던 카카오. 새해에는 투자자들을 다시 환하게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네, 최근 지수가 작년 전저점 수준에서 좀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고 또 나스닥도 이제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인플레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으나 좀 탄력성까지는 확보하기는 좀 역부족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주가가 모두 바닥이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나 지금 친환경이든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까지의 진입은 조금 역부족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중국 리오프닝주입니다. 중국 관련 이슈는 언제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 중국이 또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어요. 네, 12월 국내 증시가 다시 연저점 수준까지 밀릴 때 그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이제 지키고 있었던 섹터군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기술적으로 12월 상승 1파동 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복 조치라든가 또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이슈로 해서 지금 박스권 조정 중이지만 국내 자체적으로도 실내 마스크 해제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를만 하면 번번이 하락하면서 양치기 소년으로 치부되곤 했던 중국 관련주들 과연 올해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나연우 대표님께서는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과다하게 상승한 상황이고 중국의 목리 그리고 보복 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유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이라든지 판호 발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롯데마트 철새라든지 이런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 허인남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기조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1월 글로벌 증시 대비 중국 증시가 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또 고강도 긴축 행보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보복 조치는 이제 단기 변동성으로 좀 국한될 전망이고 추세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모레 포시브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까지 좀 상향시킨 그런 흐름입니다. 더 지속 관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하면 화장품, 엔터, 여행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오릴 섹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올해 가장 눈여겨볼 섹터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화장품 섹터가 주가 퍼포먼스 상에서도 가장 탄력성이 좀 활기차고 높습니다. 역시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또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예정대로 빠르면 1월 말부터 이런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군으로는 역시 첨단글로벌, 연우, 한국 화장품 제조, 컬러레이 등이 주도주로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